게임도 공략집을 봐야지만 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 이게 세상에는 책이라는 걸로 둔갑이 돼 있구나. 그 공략집이라는 게. 무작정 책을 읽었죠.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변했죠. 자, 그러면 자청님이 지금 현재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죠? 36. 36. 야. 근데 30대 초반에 일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만든 걸로 사실은 자수성가 청년, 자청으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 비결은 뭐예요? 근데 이게 비결이 별게 없는 게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저는 그냥 책이 다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28가지 이제 물론 사업에 잘 되긴 했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야만 됐어요. 상담 일을. 제가 이별 상담 사업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아트라상. 거기서 어느 날 2권의 책을 봤어요. 첫 번째는 뭐 유명한 부의 주얼자선. 두 번째는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을 봤어요. 압니다. 원래 그전에는 막 자동화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세대였잖아요. 8년 전에. 근데 그냥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었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진짜 뭔가 그래도 있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집중해서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서는 역행자와 순리자처럼 세 가지의 개념을 나눠요. 뭐 비즈니스맨, 잡 비즈니스, 잡 이게 3단계가 있어요. 잡은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잡 비즈니스는 1인 미용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식점을 하거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잡보다 돈도 못 벌고 더 고생하는 빚질 확률도 높고. 예를 들어 미용실 창업했을 때 자영업자 말이에요. 네, 자영업자죠. 그 잡 비즈니스가 그거고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미용을 너무 잘해. 그럼 시작했어. 근데 미용을 잘하는 것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자동 수익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믿는 것에서 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뜬구름 잡는다고 하니까 월 1억씩 자동 어떻게 소득을 벌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철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 강연이 어쨌든 종합베스트셀러 1등이니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청 때도 많이 들어왔고 전 절대 안 나가요. 1000만 원 정도 안 나간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거를 강연을 가서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시간과 돈을 맞바꾼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돈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거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루에 10시간 일할래 6시간 일하고 나머지 1시간, 2시간은 책 읽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근데 본성이 그런 걸 싫어해요. 책 읽고 그런 걸 싫어하고 그냥 열심히 10시간 일하고 야근하고 나 오늘 되게 뿌듯하게 열심히 살았어라고 자위하면서 집에 가요. 그럼 아무 발전이 없거든요. 그런 본성을 역행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직접적인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어떤 뇌를 발전시킨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뭐 사업 구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옛날에 했던 클래스 101 강의 이런 것도 2년 반 전에 찍은 게 그거 지금 2년 반이 지났거든요. 저번 달에도 한 5천 들어왔을걸요.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두니까 자동으로 계속 이게 돈을 버는 거죠. 이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그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제가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자동소득만 좀 있는 편이다. 아니, 자청이 말씀하신 게 저 공감 가는 게 아까 강연을 안 나가신다고 했는 게 그 뭐 회당 뭐 1시간이나 2시간에서 1000만 받는 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사실 이게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내가 돈을 벌려면 또 강연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서울, 대전, 대구. 근데 이제 자청님이 찍었던 옛날에 온라인 클래스 오는 강좌라든가 이런 책은 어쨌든 내가 만들고 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최대한 강연 같은 거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기부하긴 해요. 전에 기부인가요? 실수했는데 이렇게 잘 팔릴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인증하나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영업사원인 거예요. 저만의. 그렇죠. 이게 그냥 어쨌든 매달 뭐 10,000권씩만 만약 팔린다고 치면은 이게 계속 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책을 내거나 제가 다음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뽑을 때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1시간 찍지만 그때 이제 김 작가님 영상 3년 전에 나왔을 때도 그거 한번 찍어서 그거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일한 지금 시간으로 돈을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20대, 뭐 30대 초반, 그다음에 내가 돈을 못 벌 때.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직급이 높아져 가면서도 계속 내 시간을 팔아서만 돈을 버는 거면 평생 나는 내 시간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는 만약에 이 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면은 그 짧게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하루에 5,000원씩 벌어본다던가, 그렇죠. 전자책으로 하루에 5,000원씩 판매하는 걸 해본다던가. 그러니까 그것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월 1억, 10억씩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걸 처음에 5,000원씩 그 자동으로 벌리는 경험, 그게 이제 삶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되게 중독되는 포인트들 재밌어요. 가만히 있어도 5,000원이 들어오니까, 커피잔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일단 여유가 생겨요. 그럼 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게 있죠. 그럼 10대 때 외모, 돈, 공부, 연애 그 어떤 것에서도 최하위였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로 힘들고 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식상할 수 있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면, 왜냐면 다 힘들었다고 하니까. 네. 뭐 어른공양님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모는 제가 좀 그냥 반에서 그냥 제일 못생긴 수준 딱. 지금 영상 이미지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많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안 했는데 제가 공략집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모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 돈은요? 안산 쪽에 있는 검호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네. 근데 검호동이 안산에서도 좀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서도 제일 안 좋은 집에 그것도 외삼촌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살라 이렇게 해서 살면서 그냥 뭐 일단 난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바닥을 밟을 수도 없고 잘 때 그냥 패딩 입고 양말 2겹 신고 그렇게 안 자면은 안 되는 아예. 그래서 컴퓨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로 하면 손이 얼어가지고 뭐 옆에 상가에 물 길르러 가고 좀 뭐 약간 막장이죠. 막장. 자, 그러면 뭐 공부는 좀 적당히 했나요? 인생이란 게 결정되어 있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아무리 공부해도 38대에 35등을 못 벗어나니까 이게 그냥 인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구나. 엄청 불공평한 것이구나. 이걸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철학과를 간 건 23살. 되게 늦은 나이에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그냥 평생 그냥 공장 다니면서 원룸에서 그냥 불 끄고 게임만 하는 삶을 저는 원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읽고 이제 많이 모든 게 변했죠. 자, 그 다음에 연애는요? 저는 20살, 21살 때도 저는 일단 일평생 절대 결혼을 못 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있었고 이게 저랑 짝만 되면 다 우니까 그 지나가다가 그냥 항상 그 외모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짝이 됐을 때 그 친구가 형도 공감하시죠? 공감이 되네요. 짜증나? 그래서 그런 그 짝 정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울어. 그러니까 일진이 되면 삐 해주세요. 네, 약간 이런 슬픔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살, 21살 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되게 놀라워하는데 저는 필리핀 국제결혼을 되게 많이 검색을 해왔어요. 그렇게도 해봤고 우리 둘 다 그쪽을 약간 좀 닮긴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비가 우리가 막 기사에 그런 게 있었어. 전 제일 절망적인 게 이 결혼이 51대 49 비율이라는 거야. 남자가 51, 맞아. 여자가 49래. 그러면은 이 50대 52여도 내가 확률이 없는데 그럼 그 1등 한 명 탈락하는 게 나을 텐데. 그 기사 볼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렇게 자존감 떨어질 땐 그런 기사도 내한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지금의 자청으로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죠? 가장 큰 계기는 이제 결국 첫 성공인 건데 제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모든 거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세상은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나는 최하위권으로 일평생 살겠구나라는 되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관 알바를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넣어줘서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히키고모리 오타쿠니까 피부도 너무 안 좋고 막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화술책을 봤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랑 말을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회식에 원래는 안 껴줬는데 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는 공략집이 책에 있구나. 게임도 공략집을 봐야지만 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세상에는 책이라는 걸로 둔갑이 돼 있구나. 그 공략집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책을 읽었죠.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변했죠. 그 책에 있던 것들을 근데 보면서 안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책을 보고도 잘 인생이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니 이거 책에 있는 거 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이게 내가 너무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의 지금 읽었으면은 그 100권 중에 99권을 쓰레기 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내 자존감, 자존심 자체가 아예 없었군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놀리거나 해도 막 질투라는 거 감정도 없었어요. 왜냐면 질투라는 건 어느 정도 우월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냥 그거를 좀 편견 없이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인서울을 갖고 뭐 대기업을 갖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인서울 갔어. 그러면 저자 보면서 뭐야 얘 지방대 나왔네? 나 안 읽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과 질투, 아니 그 오만과 그런 겸손하지 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죠. 자청님 말씀은 책에 있는 게 모든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으니까 왜냐면 그만큼 저자는 그 분야를 공부하고 그 분야에 상률이 높은 거를 적었을 테니까 내가 일단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책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에서 2달 동안 살았어요. 20살 겨울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때 한 200권 정도, 근데 물론 되게 쉬운 책들이고 스킵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공통점들을 발견했고 공통점이 이제 글쓰기랑 책 읽기,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 나는 그냥 글쓰기랑 책 읽기만 한다면은 뭔가 인생에서 이길 것 같다는. 근데 궁금한 게 그때 그럼 2달 동안 뭐 200건, 뭐 200건이 안 된다, 뭐 100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누구한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네, 이번 1년 동안 뭐 100건, 200건 줘도 사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수두를 할 거거든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2달 동안 200건이 책이나 봤던 거죠? 아, 제가 아까 말했던 화술을 했더니 진짜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주 작은 성취감 같은 걸까요? 그쵸. 인생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외모, 돈, 이런 세상의 벽이 너무 두텁다. 예를 들어 저희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저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인 누나가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저희 안산에서는 전교 1등에도 그 학교를 갈까 말까거든요. 그렇죠. 이모랑 이모부가 어쨌든 교장 교감이니까 월 4,500 정도 받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와 인생이 너무 탄탄하고 그렇죠. 저 정도가 되려면 결국 타고 나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되게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어쨌든 한 번 딱 맛을 보니까 아 나도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거 읽으면서 뭔가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이제 성공들을 하면서 이번에 이 책 역행자라는 책을 냈는데, 이 역행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뭐 잘 팔기 위한 컨셉을 잡은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인생이라는 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 공부해도 못 올라가니까. 안 되는 게 있긴 하죠. 그리고 난 진짜 했고 막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뭐 가끔가다 사랑이라던가 어떤 막 되게 감정적일 때 있잖아요. 인간이 막 친척 집에 갔는데 막 사랑을 받아. 나는 이렇게 세상에 특별한 존재인데 그럼 공부도 더 잘할 거야. 했는데 똑같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정해져 있구나라고 좀 생각한 게 있고, 그래서 역행자라는 뜻은 인간의 삶이 전 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3년 전 영상에서도 인터뷰 때 말한 건데 100명 중에 50등으로 타고난 사람은 45등에서 50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애가 있어서 나는 언젠간 잘 될 거야, 나는 언젠간 역전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그 정해진 운명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어떤 코드들이 심어져 있어요. 넌 이렇게 행동해라, 넌 이렇게 사고해라. 근데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난 특별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착각해요. 왜냐면 자기애가 있어서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유전자의 명령이에요. 저 어릴 적에 20대 초반까지 엄청 심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제가 마치 영화의 그쵸. 주인공인 줄 알았고 그게 20대 중반 때 깨지면서 사실 제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지만 그때부터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좀 된 거겠죠. 그걸 이제 책에서는 자의식 해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결국에는 이 정해진 운명을 역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만 따라서는 우리의 감정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잘 될 수 없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 역행자의 반대가 이제 순리자인 거잖아요. 네, 순리자. 순리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행자의 지식을 예를 들어 22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내 자의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새로운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순리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건데 순리자와 역행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뭐 일단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역행자가 되면은 인생에서 자유를 얻어요. 결국에 평범하게 살아서는 이 계속 속박이 돼요. 돈으로부터의 속박과 시간으로부터의 속박과 정신. 그러니까 계속 합리화를 해나가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나는 행복해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어 기제인데 순리자와 역행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냐 없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월 1억씩 자동으로 박혀요. 그럼 시간도 여유롭죠. 누구 눈치 안 봐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좀 얻는 게 있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식상하긴 한데 약간 겸손함?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거.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악플을 다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전 보자마자 와, 이분 인생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연자에 대해서 평론을 하잖아요. 그 평론을 하면서 내 생각이 이거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나 자청도 처음 나왔을 때 얘가 악플 많이 왜 사기꾼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 DC 인사이드에서 막 확신했거든요. 그렇지만 신사임당형은 굳건하고 더 잘 됐죠. 맞아요.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그거 최근에 영상에서도 한번 비웃으면서 비웃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댓글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특히 명언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 그것도 있고 소크라테스한테 사람들이 너가 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선택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안다. 이거 맞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거 그게 겸손함이죠. 이 역행자는 한 책에 보면 한 5% 정도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근데 책을 다 본 사람들은 저는 경제적 자유까지는 몰라도 사람마다 근데 이게 축구를 배운다고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본다고 해서 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벌 거에 저는 2~3배는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는 좀 확신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능이 있다면 경제적 자유에 쉽게 도달하게 될 거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책을 끝까지 못 읽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못 읽는 이유는 첫 번째 독해력이 안 되거나 근데 독해력은 키우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방어 기제가 있어서 뭐라는 거야?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돈이 없다는 걸 인정해 버리니까. 그렇죠. 저도 이 책 보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방어 기제를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의식이 인간을 망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자의식이 발동이 되면은 이제 모든 거를 방어를 해요. 지식적으로나 어떤 학습적으로. 그래서 30대, 40대가 되거나 어느 정도 공격적인 분들, 막 댓글 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만의 세계가 구축이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좋은 정보,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 방어를 하고 내 생각이 맞고 넌 사기꾼이고 야, 그 방법 알면 다 돈 버는데 말이 되냐. 첫 번째. 뭐 아니면 그걸 니만 알면 되지. 또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어떤 되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성취를 해본 적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발언은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이상 뭔가 사기치지 않고 번다던가 뭐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뭔가 그런 비평을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그걸 비평하는 건 되게 자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자의식 해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요 해체하는 방법이 자의식을 해체하는 데는 3단계의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벌 2세를 봤어요. 재벌 2, 3세를 봤어. 속으로 기분이 일단 나빠. 기분이 뭐 저 사람은 재벌 2세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등등등 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인지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기분 나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게 만약에 나의 열등감과 뭔가 방어 기제를 건드린 게 아닐까라고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을 시키는 거 3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벌 2, 3세 봤어. 기분이 나쁘고 뭔가 쟤는 멍청할 거야. 쟤는 금수저인데 뭐 저거밖에 못하나라는 뭔가 그런 감정이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열등감과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전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벌 2, 3세들은 지능도 좋고 환경도 좋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에게 배울 점들은 되게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다가서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를 부정하는 순간 뒷단이 없죠. 뒷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사임당님 인터뷰 나가서도 전 신사임당님 얘기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신사임당님이 자기는 욕을 잘 안 한대. 그 누군가를 욕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사임당님이 남욕 잘 안 안 하신 해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만났을 때. 절대 안 하죠. 네. 남이 하면 그거를 자기가 막는 게 네네.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돌아가면은 자의식 캐치라는 거는 네. 자기가 기분 나쁜 게 존재해.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탐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환해서 그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자의식 해체 3단계, 1단계 탐색을 하고 2단계가 인정을 하고 3단계 이제 전환을 해야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주식 사기꾼들 네. 나왔을 때 저는 볼 때마다 이상한데? 약간 그런 추측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전환을 했죠. 그래,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 자사기꾼으로 바뀌어졌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의 마케팅 방식 배울 건 있다. 배울 거는 확실히 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어떤 말을 한다던가 네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하는구나. 네네. 그러면서 저도 같은 사기꾼이 이제 제 3으로 이제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저 사기꾼들이 저런 실수들을 하는구나. 그럼 난 저거를 가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완벽한 사기꾼으로 이제. 책에서 역행자는 1을 받으면 2를 준다라는 거. 뭐 이게 뭐 기버 이론이라는 게 있던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죠. 네. 어떤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네. 주식 종목을 추천해줘서 100억을 벌었어. 제가요? 네. 아, 그 추천해주는 사람한테 10억 줄 거예요? 그분이 저랑 친한 사이인가요? 안 친하면 그 10억은 좀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사람이 사라고 했으니까 100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자사운용사에서 제가 돈을 맡긴 거라면 당연히 스스로를 원래 떼가잖아요. 그쵸,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 간에 했으면 뭔가 좀 큰 선물을 사드리거나 그냥 금액으로 뭔가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뭔가 너무 어. 너무 물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제 철학 중에 하나는 저는 만약에 누가 100억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해서 추천을 해줘서 100억을 벌었어. 그럼 전 10억 입금합니다, 바로. 실제로 전부터 냉철님이 네네네. 지금 주식 계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냉철님 덕분에 번 거에서 제가 보통 10%를 드리는데 보통은 줘요. 근데 이제 냉철 형님 특성상 네. 이걸 줘버리면 뭔가 좀 이미지에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아닌가?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5% 정도를 물질적으로 해줘요. 한 차를 뭐 몇 대 해드린다던가 네. 강남에 집을 좀 해드린다던가 네. 뭐 등등등을 하는데 이거 나와도 되나? 근데 어쨌든 그거 하는데 장난 집이라면 뭐 월세를 말한 거겠죠?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분이 벌어준 거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냉철님이 도움 주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제가 1등이래요. 뭐가? 보답하는 게.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예전에도 제 친구가 주식 종목을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2주 만에 1억 6천을 운 좋게 벌었어요. 2억을 넣어서. 제가 난생 처음 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뭔가 필이 와가지고 그냥 감으로 그냥 했는데 어딘 벌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1600 바로 보냈거든요. 1억 6천을 벌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뭐 그냥 되게 10만 원 이하대 선물들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바로 좀 그 잘 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그 이제 돈을 벌게 해준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는 만약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네. 자청님한테 가장 먼저 1등으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내가 만약 벌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리화로 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그래서 그쵸. 심리적으로 손실 보는 걸 일단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합리화에 능해요. 내가 판단해서 산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덕이 크다고 보여.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뭐 내가 줘봤자 뭐 의미 없지, 내가 쓸래.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10%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거를 이거를 10%를 되돌려줌으로써 이 사람은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무조건 저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행위들이 반복해서 쌓이면은 계속 확률적으로 이 잘 될 확률이 반복적으로 늘어나요. 카지노에서도 51% 확률로 카지노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확률 게임, 이런 기버 행위를 하지 않죠. 그럼 매번, 제 기준에서 매번 확률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돈을 주지 않는 건데 합리화야라고 저는 이제 역행을 하는 거죠.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을 거역을 해서 이거는 나의 본성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줘버리자.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원칙을 세워서 그냥 줘버려요. 여기서 그 의문이 드는 게 자청님과 제가 좀 친하잖아요. 네네네. 자청님한테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을 하나 찝어줬어요. 네네네. 자청님이 거기 10억을 넣어서 한 5억을 번 거예요. 근데 그 10% 5천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저한테 5천만 원 만약에 입금했어요. 네, 바로 입금하죠. 네. 그러면 뭔가 받는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좀 주는 입장에서도 이 둘은 그냥 우정인 건데 이 관계에 금전이 너무 근데 그 계약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면 10% 이득 주면 보면 줘. 이렇게 하면 계약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다가 나중에 줬을 때 그게 괜찮은가요? 그 다음 관계에서도? 더 좋죠. 더 좋나요? 그냥 되게 똑똑한 판단을 하는구나. 되게 나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 있구나. 내 아이디어나 내 생각과 그거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구나. 근데 확실히 근데 안 쉽진 않을 드릴게요. 것 같아요. 안 드릴게요. 아니, 주세요. 그냥 거부감이 있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주세요. 아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확실히. 근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무조건 특별한 관계가 돼요. 주는 순간. 자청님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자청님도 처음에는 이게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걸 10%를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인생에서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득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100%의 수익을 안겨줬는데 내가 10% 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못해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 그거를 같아요. 10%를 주는 순간 이 사람한테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각기 좋은 정보들은 각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안 주려는 게 있어. 당연하죠. 왜냐면 공짜로 돈 버는 게 좀 배 아프니까 내가 간신히 얻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10%를 줘버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30명이 쌓인다면은 그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이상한 테이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려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무조건 거르고 좀 퍼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자청님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자의식 해체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저도 혹시나 제가 누가 도움을 저한테 주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꼭 10%를 한번 돌려드려 볼게요. 그 습관을 들이면 한 번쯤 한번 해보고 싶어요. 5% 최소한 5에서 10. 네. 한번 해봐. 근데 한 번 줘봐요. 그래서 이제 역행자에도 나오는 게 결국 유전자랑 본성의 명령이 딱 존재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딱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한다가 있어. 자기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얕고 어리석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상황들을 되게 잘 피해 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작은 성공들이 작은 어떤 이득이죠. 확률 게임에 따라서 55% 확률로 계속 이득을 얻으면 그 일반인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률이 내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뭐 당연히. 근데 자기 판단대로만 하면은 그게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자청님 말씀 듣고 제게 도움을 주신 분에게 10% 정도 돌려드리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